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났습니다. 17.15%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승리했는데요. 여야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큰 차이였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려도 굉장히 크게 엇갈렸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당을 쇄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이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연장선상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성찰하고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선거 패인을 냉철히 분석하고 총선 대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일단은 이제 현 지도부 체제를 그래도 유지하겠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쇄신이라고 했을 때는 네.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도 바꾸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임명직 일괄 사퇴 제안이 나오기도 했고 임명직만 네, 지도부 교체를 전제한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뭐 일부의 주장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 문제까지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참패 수습을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똑같은 방식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국민의힘에서 네. 어제 오늘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비상대책위원회 얘기가 나올 법한데 비대위라 그러죠. 네, 근데 예. 비대위가 아닌 혁신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도부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혁신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지도부 교체에 대한 여론 여기에 반응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혁신위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원래 최고위를 열어서 혁신위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어젯밤에 일단 돌연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당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김 대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혁신위의 위상이라든지 성격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더 쟁점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방향 이게 사실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대위냐 혁신이냐. 자, 그 방향성이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데 네.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또 어떻게 할지요? 사실 이번과 같은 예. 일은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죠. 예, 뭐 크게 졌던 네, 그래서 거. 지도부가 일단 그대로 있으면서 최대한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그리고 이렇게까지 졌는데 지도부가 그냥 있어서는 됐느냐라고 하는 의견, 양쪽 네. 다 일리는 있는 의견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느 쪽이 정답이다 뭐 이걸 떠나서 네.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혁신위를 꾸리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면 그 혁신이 상당히 파격적이어야 한다. 상당히 파격적이어야 네, 한다. 그런 이제 전제가 예. 어느 정도 깔리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김기현 대표가 부응할 수 있을 거냐 이거고, 그리고 혁신위를 꾸릴 때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거지만 네. 혁신위의 권한을 얼마나 줄 거냐. 그렇죠. 예, 이 문제도 결국에 아하.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환호보다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유가 뭐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 철회부터 시작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고 바로 기세를 올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런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제대로 하라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사에서 혁신을 이끈 정당답게 실종된 정치를 바로 세우는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저희 민주당이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네. 하는 하는 것이 정치권에 있는데 이긴 쪽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정치권에 쌓여왔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가고 또 이제 국민들의 요구를 좀 성숙하게 받아 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겠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뭐 이런 징크스는 언제나 맞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총선 직전 재보선에서 진 쪽이 총선을 이기는 사례가 상당히 예. 많았었습니다. 징크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과거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졌는데 네. 이듬해 2012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거뒀었고요.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 당선될 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도 2015년 가을 재보선에서 대패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듬해 2016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재보궐선거 승리에 도취하는 모습보다는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이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지금 민주당 당면한 과제는 당 통합 문제 같아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때 이 가결파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타개책 해결책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분명한 흐름은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면서 입지가 흔들렸다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반전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 체제의 입지는 공고해졌다. 당분간은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남은 것 같아요. 예. 한쪽은 좀 당내 비주류가 당을 너무 흔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억제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어차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을 좀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 하는 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뭐 주식 파킹 의혹, 뭐 청문회 후 퇴장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퇴진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입장을 냈는데요. 네.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입장문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누가돼 죄송하다.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 죄송하다 입장 나왔는데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입장 없었습니까? 네, 사실 뭐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입장문에 따르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먼저 죄송하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을 국민으로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자, 국민의힘 자 일찌감치 이 김행 후보자 사퇴를 대통령실에 권고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거 직후에 또 김기현 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선거에 결과적으로도 크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김행 후보자 문제도 여론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했을 때 아무래도 당면한 과제였던 김행 후보자 논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에 도움이 되고 이제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뭐 이 강서구 선거 결과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다면 김행 후보자 임명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바로 자진 사퇴의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방증하는데 사실 이건 가정이잖아요. 만약에 뭐 국민의힘이 이겼으면 사퇴 안 했을지도 모른다. 가정이긴 하지만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혹시 이겼으면 사퇴 안 할 수도 있었던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좀 정치권에서 잘 참고를 해야 되겠죠. 차라리 그 이전에 했으면 아무 그렇죠. 문제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아무 문제 없진 않았겠지만 예. 선거 최소한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선거에 졌기 때문에 저렇다라는 평가는 안 나왔을 거다. 네. 이걸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2월 2일입니다. 국회 여가위 국감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김현숙 장관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사의를 표명했는데 김현숙 장관은 여전히 장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점은 잘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표 소리가 아직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김현숙 장관이 또 나와가지고 청문회에 또 답변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김현숙 장관도 그렇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김행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그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 때문에 김현숙 장관 사표를 수리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김현숙 장관이 나오든지 아니면 만약에 사표를 수리하게 된다면은 이제 차관부터 시작해서 다른
관계 실무 공무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 이 국감 좀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지금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김현수 장관 사태가 수리되면 이왕에 국감을 하는 네. 거라면 여가부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그게 맞겠죠. 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는 네. 합니다. 근데 야당 또 준비를 해둬야 될 것은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그리고 김현수 장관이 사퇴를 하더라도 여가부에 다 공무원들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남아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 어떤 실패 원인을 정밀하게 규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자, 다음은 강용석 변호사 소식입니다. 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이걸로 선고를 받은 거네요. 네,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됐던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는 벌금 400만 원 선고가 내려졌고요. 강용석 변호사의 혐의를 보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 6천만 원 중 불상액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도운 또 다른 B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다라는 점까지도 고려를 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범죄들도 있었어요. 뭐 선거 사무원들한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 제공, 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이런 혐의. 이거는 무죄가 됐네요. 네, 이에 대해서 강 변호사는 그동안 금품 제공에 따른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금품 제공은 용역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선거 관련해서 지금 집행유예 선고를 지금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선거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자, 그 와중에 지금 김세희 전 기자 또 강용석 변호사하고 같이 가로세로 연구소 함께했던 김용호 씨가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유튜버 김용호 씨가 어제 낮 12시 45분쯤에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전날부터 이 호텔 11층 정도 높이의 객실에서 홀로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용호 씨 여러 논란의 주인공이 됐었는데요. 연예인 중에서 김건모, 박유천, 한예슬, 박수홍, 김다혜, 이근 씨 같은 이런 인물들과 이런저런 보도라든지 폭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전주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상고심에서 전 씨의 상고를 기각을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울러서 전자발찌 15년 부착, 성폭력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받는 이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어제죠. 피해자 유족들이 직접 법정을 왔던데요. 어떤 입장을 남겼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이를테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하고는 다른 완전 다른 게 형입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거는 유기 반대예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을 말하는 겁니다. 네. 20년 하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그냥 일명 모범수로 복역을 할 경우에 가석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족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족을 대리했던 민고은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형사재판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교통공사로 상대로 한 민사소송 이건 아직 남아 있네요. 네,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목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네. 대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 네.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근거로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을 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올해 5월 서울교통공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를 한 바가 있어서 민사소송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라고 이번에도 커피 쿠폰 이벤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 샵 0945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평론가님 준비하셨네요. 네. 다음 중 올바른 청취율 조사 참여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요. 예. 네, 1번입니다. 예. 02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딱 받고 예. 뉴스킹 박지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답한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도 예. 들을 예. 수 있죠. 예. 충분히. 네. 2번 02로 걸려온 전화가 떴을 때 이거 스팸 전화니까 그냥 끊어버려야겠다. 아하. 자, 네. 이거 뭐 힌트를 드릴까요? 예. 박지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행렬트는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정답 아니어도 좋습니다. 센스 있는 답변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마구마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